그 무엇이 복잡해. 어, 48년 27 사건이 나고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집안에 나는 나대로 어머니가 그 병으로 학교 보담도 그 건강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활을 영위하는 당사자도 아닌데도 일종 가장이에요. 가장. 어머니 병세도 살펴야 되고 그 뭐 56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처지고 학교에서도 어머니가 자꾸 그 걱정이 되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어쨌든 1학기가 지나고 집에 있다가 방학이 끝나고 이제 27 사건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제 긴장하고 이 집안끼리도 하여튼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그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그 마을 또 내 얼마 되지 않는 내가 사는 마을 서로 그 일종의 냉전이죠. 얼굴에 표는 나지 않아도 냉전이죠. 외정 때 그래도 순사들하고 술이라도 한잔 논아 먹던 그런 사이의 사람들은 27 사건이 못마땅 자기네들이 불안하니까 못마땅할 테고 또 외정 때부터 탄압받고 일만 하던 어려운 집안들은 그 27 사건 같은 거는 뭐 세상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가졌을 테고 또 되게 그 지금 그 학교가 있는 근처에 우리 집안의 큰 집, 그러니까 종가집이 원체 뭐 박씨가 많으니까 어느 게 종가집인지 내가 말하기 어렵네. 그 종가가 있는 거기는 거의 뭐 호수가 5, 60호가 넘는 큰 마을인데 거기에 벌써 밖에 외지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진보적인 형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공부를 해가지고 부산이든지 대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해방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친일 관료죠. 그런 사람들 해방이 되자 그것이 두려움에 떨다가 미군으로 해서 구제가 됐으니 당연히 한민당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도 학교 설립한 당사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할 때는 기성회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 테고 그 기성회가 성립이 되려면은 지방에서 서로 뜻맞는 사람끼리 학교를 일으켰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따로 뭐 이래 생각이 다르게 되니 그 사회 전체가 무엇인가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내 같은 경우에 위령업에서 집을 나오고 싶지 않는
그런 것도 집 자체가 우선 정을 붙일 수 없는 게 있고, 그런 소위 이제 그 정서상으로 내 스스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 고학년인 형들, 내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 4학년, 5학년 되는 사람들은 학교를 못 가고 피해 다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48년 후기인가 49년 초기인가 되는가 보다. 내 중학교에도 배속장교가 배정이 돼가지고 이 정복을, 군 장교들의 정복이죠. 정복을 입고 대위가 아예 왔어. 군사훈련 이런 걸로 하고. 그러고 중학교에 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이 뭐 방공교육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 학생 대표라 해서 아마 그때 호국단이 구성이 됐죠. 그 서북 청년단들이 와가 밀양읍에는 진출해가지고 사무실을 갖고 꽤 그 밀양읍에서 파랑꾼을 갖는, 또 중학교 대대장도 서북 청년 출신 대대장을 시게 돼요. 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정하고는 아니어도 그놈들에 대해서는 별 좋은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49년 생활은 거기가 이제 평안한 셈이었는데도 그 항시 불안하고 밀양의 그 부북면과 저쪽 청도가 해당이 되는지 고령이 해당이 되는지는 접경지대 900m가 넘는 화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경상남북도를 가르는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소위 그 가지산 언저리에 모두 1100, 1200 되는 큰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문사라고 알죠. 운문사가 유명한 운문사가 있는 거기가 운문산입니다. 운문산인데 그 언저리를 해서 서쪽으로 뻗어가 경상남북도를 가르는 그 산맥은 아니지만 산이 그까지 뻗어가지고 화악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밀양읍에서 인접한 부북면이라고 하는 데 접한 큰 산입니다. 거기 아마 그때만 해도 발치산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2.7 사건 이후에 집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무장한 사람도 아닌 그 사람들이 원신처로서 그 가지산 줄기를 해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치를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발견이 있다 해가지고 49년에는 거기에 토부를 하러 다니고,
여순 사건 이후에 김종원이가 오연대를 했는데 밀양 화학산에 토벌을 왔어요. 와서 소위 역도라고, 그때는 역도라고 했어요. 역도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 한 연암 사람 되지 않을까 봐요. 생목을 잘라가지고 밀양 영남루 앞에 옛날 교량이, 지금은 또 새 다리가 나와졌습니다. 영남로 앞에 교량 교각에다가 새끼로가 묶어서 효시를 했어요. 그 학교를 갔다 오다가 처음에는 마치 석호상을 전시한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입에와 목에 피가 피자국이 뚝 떨어지는 것을 갖다 그러는 걸 보고 구역질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자다 눈에 꿈에 보일 만큼 흉악스러운, 평생 처음 보는 그 흉악함을 보인다고. 김종원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나중에는 자유당 때 치안국장까지 합니다.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그 출신은 경상북도 경산 사람인데 외정 때 그 군인 출신이래요. 여수순천 사건 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들어서 그 운동장에서 일본 들어가서 생목을 자른 당사자라고 그래. 그런 사람 뒤에는 나중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미군 고문단 중에 아주 이승만과 통하던 대위 출신이긴 하지만 46년에 한국 땅에 디뎌가지고 한국 군인을, 한국군을 건설하는데 제주 소위 민중저항에 대한 토벌, 여순 토벌에 이 사람들이 뒤에서 고문을 하면서 어떻게 죽여야 된다는 것까지 지휘를 하고 했다는 그런 사람이 김종원이 뒤에 모두 붙어 있었다. 김종원이를 마치 그 하수인처럼 부려먹은 거죠. 칼로가 치고 잔인한 걸 보여야 그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 김종원이가 이제 산재한 지역발지산 토벌하러 온다 해가 밀양 와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추석에 영남 실험대회를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실험판을 만든 모래판이죠. 실험할 수 있는 모래죠. 가장 전에 가만히 그 모래를 사가 넣고 실험판을 만들고 실험을, 나도 실험 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실험이 끝나고 아마 한 4, 5일 후인가 또 이제 공비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장날인데, 밀양읍 장날인데 해가지고 사형시킨다 그래요. 뭐 사형시킨다 그냥 장군들이 모든 저거리 몰려갔네.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4사람을 스리코드 잡아가, 그거는 저 김종원이가 아닌 군인들이 실험하던 모래판에 2사람씩 얹어놓고
한 50m 떨어졌을려나? 모래판 위에 앉혀놓고 사겨버렸어.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다. 먼 데서 보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그 총소리와 동시에 톡 쓰러지고 톡 쓰러지고 어떤 건가 해서 어떤 선배가 막 옆에서 벌벌 떨면서 가게다 나도 따라갔더니 여기는 금방 녹아. 뭐도 쓸면은 오늘 아주 뭐 이거 제일 먼저 곁들고. 정세가 그쯤 되니까 시골에서도 매우 긴장이 되겠죠. 내 스스로는 선배들과 하는 일은 뭐 어김없이 따랐는데 그 후로는 학교로 가도 서로 그 먼 밑에서만 볼 뿐이지 그 소위 서클 자체가 별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도하던 타교, 내가 언젠가 이야기하던 농점학교의 선배가 검거가 돼서 그 우리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양반이 어떻게 훈방이 돼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네 부모들이 어떻게 힘을 써서 원만하게 해결됐는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6.25 후에 그 다음에 6.25 후에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갔더니 위중하신데 네 형이 저게 그 두지에 책을 몇 개 놓고 갔다고 혹시 오거든 챙겨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좀 뭐 나한테 전해주는 유언처럼 전해주신데 가보니 그 책보에다 산 책이 몇 권 있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세계사 교정 네 권이 들어가요. 그 레닌주의를 위한 기초 2권, 1권, 2권. 그 다음에 김동석이 예술가 생활 이런 책. 그 형이 오시면 돌려주리라 생각하고 집에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 형은 그 후로는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나하고는 전리가 됐고 후에 친척들 말로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더 특기할 거는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때는 공간이 사면하던 50년 저 1학기까지는 그런 대로 거기 있었으니까 다리가 오래 움직이면은 마비가 오는데 뭐 썩 잘하지는 못해도 뭐 내가 그 취미가 있었던가 봐. 축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그 학교를 해봐야 무슨 그니까 뭐 대회할 만한 상대도 없고 또 내가 이야기한 명륜중학교라는 곳하고 세종중학교는 학교 우선 공간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축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농장학교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3학년 졸업하고 대개 부산 쪽으로나 대구 쪽으로 전학을 가버리니까 그 6.25 때문에 해도 되게 그 배구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배구 여학생들을 탔고 그 다음에 밀양이 육상이 좀 유명했어요. 단거리, 장거리. 그때만 해도 뭐 전국체전이라는 거는 엄두를 못 내고 그 경상도, 경상남도 그 운동대회, 종합운동대회를 하면은 가서 그 상을 타가오고 내 학교에는 초급중학인데도 가가지고 뭐 경남에서 배구 상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타는 그게 초급학교라도 그런 학교였어요. 축구부는 어디 뭐 외지에 원정 간다는 거는 그때는 엄두도 내지는 못했고 학교 안에서 그냥 그 A팀, B팀 나누고 하는데 그저 그 뭐 잘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오래되면 이쪽 다리 내가 그 오래 알았던 다리에 마비가 오는 그것이 결함이었는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변이 날 때까지 밀양에 그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영화 연극을 경매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대개 한 달에 한 번쯤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는데 인상에 남는 것이 조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 독립군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애국자 독립투사로 있다가 몰려 죽게 되고 악독한 친일 경관이 이 며느리가 품에 간직했던 권총을 죽이는 그런 죽여 그 여자가 나중에 끌려가는 잡혀가는 그런 장면. 뭐 평범한 이야기 같아. 제목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심판자라고 하는 것 같아. 독립운동을 한다고 사내가 발치산을 하는데 집안을 피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깊숙이다가 포수 겸 표수를 합니다. 하면서 포수를 하는 이제 그는 일본인에게 허가를 받아가 총을 휘둘러가 포수를 지르는데 어느 날은 다홍지가 이 포수집에 스며들어서 은신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아들한테 지금 은신하러 온 그분을
밥을 갖다 주되 누가 와서 뭐라도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런 걸 가르쳐 주지 마라. 했는데 그 일본 형사가 몰래 소위 형사 앞잽이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눈치를 되게 알고 왔는데 어린 애 뭐였단 말이지. 그래서 별짓을 다 해가 애를 말하자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회유해서 그 회유를 하면서 그 애한테 회중시기를 보이면서 이거 넣어줄 테니까 가르쳐 내라. 이 어린애가 모르고 가르쳐 줬어. 밥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와서 밥 먹잖아. 그렇게는 안 주지. 떠들지 마. 얼른 와. 형편이 그리 됐단 말이야. 이 애를 불러가 세워놓고 총을 가지고 아버지, 총소리가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일해. 응? 뭐야? 애가 이제 두려워서 덜덜 뜨는데 총소리와 동시에 총은 거꾸로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거죠. 그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총을 비키면서 아버지 등에 얹혀서 우는 장면. 그게 심판자라는 영화고. 또 하나 그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영화가 있을 때 그거는 아주 교육적이고 훌륭한 영화인데 뭐 그런 이야기 여기 다 붙이고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관람을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6.25가 나고는 뭐 이상한 연극을 가지고 방공연극 뭐 또 뭐 이런 거 그때는 영화가 방공영화는 없었던 거고 영화가 뭐 되게 뭐 물을 얹는다는 게 예술적인 게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는 사상상 없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줬겠지. 그런 게 그 중학교 때 인상에 남는 게고 교육에는 두 분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동경제대를 졸업을 못하고 오셨다 그러죠. 그리고 한 분은 부산공업학교 출신인데 화학을 가르쳤어요. 두 선생님이 제일 인상에 남고 또 우리를 직접 담임하던 1학년 때 담임하던 선생님 중에는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다가 은퇴를 한 백사 이우성 선생님 한문학을 처음에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 지금도 다산 연구회를 하시고 그 어른들이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마음을 지닌 선생님이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피난학교에 복마전이었어요. 공부는 뒷장에 모두 먹고 사는 생활터전에 모두 얽히고 설키고 피난 온 학생들하고 번복이 되어가 뭐 학생이 반, 뭐 깡패가 반, 뭐 이런 장사꾼이 반, 뭐 이렇게 얽혀가 있는 학교가 되가 그때 그 옳은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지를 못했죠. 그러니 그런 학창 생활 속에 험하게 보내면서 6.25가 나자 방학에 이제 방학 때가 되니까
창녕에 내려와 전투지구가 바로 이제 인접 군에까지 들어왔으니까요. 학교 내 휴게령에 내렸고 집에 오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일을 거들어주던 친구가 나이가 됐는지 군에 그 강제모병에 길가에서 강제모병에 걸려가 그전에 군에 가버리네. 내가 조그마한 땅을 아버지가 마련해 계셨는데 그 농사를 그 중학교 3년생이 그 농사가 그렇게 됩니까? 어쨌든 처음엔 농사도 뭐 먹는다고 만든다고 했는데 왜 그래? 그러지 뭐. 농사일을 대신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그래가 오르고 내리면서 학교로 못 가고 한 해를 그냥 집에서 무의도식 했죠. 농사 짓는 일 거뒀고 집에서 잡일 거뒀고 밤 되면 내 혼자 거의 책 뒤집어놓고 뭐 조금씩 읽고. 그런데 우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게 그 아버님도 그렇지만 새로 오신 어머니가 나하고 잘 합의한대요. 그래서 나는 마냥 집에서 좀 떠나고 싶은데 그 여의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무의도시고 한에 있으면서 그 마을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놈들이 참 개차반이라 노는데 뭐 전념을 하지 뭐 전혀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내 집과 이래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래 좀 나은 것 같아서 들어 이래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좀 건강한 이야기. 그 지역에도 소위 2.7 사건 이후에 숨어 다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조직 생활하고 하던 사람들이 동리에 모두 회자되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옳은 사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 뭐 이런 걸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막 그걸 기억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다르게 보았던지 뭐 이쁘게 봤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는 상당히 친절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엎드려 사니까 자기네들 부모도 하고 우리 부모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 예. 버팔리다 무서워. 아버지